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수요 측면부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 중요한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인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를 제가 터치했죠. 오피스, 중대형상가, 소형상가를 잠깐 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중에 일부가 전세 시장인 거예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 한 가지가 주택 매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을 좀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이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그 논조나 그 근거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매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역사상 저점을 찍었고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저점에 맴돌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시중금리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기로. 그죠? 아직도 고금리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시중금리의 정점은 찍었구나라는 그런 기대. 역시 주택가격 전망도 계속 부정적일 거라고 전망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95% 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 폭을 조금 더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정점을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수요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 비슷하게. 또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네. 그 매수세의 기본이 매수세를 확인하는 기본이 하나가 구매 의사인데 네. 구매 의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구매 의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구나. 근데 여전히 100 밑에서 노는 거니까 구매 의사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그 최악의 구매 의사보다는 조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매매 시장을 판단할 때 구매력 지수를 보는 건데 구매 의사가 있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못 사죠. 네. 구매력이 없는데 구매 의사만 있다고 또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둘 다 갖춰져야 돼요. 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맞물려야 되겠지만 구매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덜 떨어지는 국면에서 금리만 올라가니까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 여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네. 근데 집값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금리는 이제 정점 찍고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구매력 지수가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년 이제 중반 이후로 이 네. 데이터가 아직 남았습니다. 3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택 매매 시장이 저는 23년 내내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3년에는 집을 살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23년 끝자락으로 올수록 빨리 시장이 반응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국면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매수 시점을 좀 잘 판단하시는데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을 볼 때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전국 지역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만 8천 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시면 9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죠? 네. 그리고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9, 10, 11월 이 지점부터 어쩌면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것은 하락률의 저점인 거지 가격의 저점은 아닙니다. 하락률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감률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네. 것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네.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될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도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격 전망 CSI도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흐름, 주택 구매력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래량 추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공급 측면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고루 봐야 되는데 네.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많다라는 걸 뜻해요. 특히 100을 기준으로 이걸 상회하면 매수자가 많다. 그럼 2020년에는 매수자가 많다였죠. 네. 근데 매도자가 많다야. 100 밑으로 떨어지면. 근데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떨어졌죠. 매도자가 많다. 근데 이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죠. 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모습. 최근 들어서 한 9월, 11월, 12월, 1월까지 갈지자 혹은 반등하는 모습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측면에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기존 주택을 놓고 매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 주택 말고 한 가지 공급이 뭐예요?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 공급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거고 네. 기존 주택은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혹은 나 1인 주택이지만 1인 주택이 이사 수요 이런 것들이 기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 말고 지금은 신규 주택 공급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공급이 보통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대략 2, 3년 후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분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신규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선행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인허가 건수는. 네. 근데 인허가 건수가 20년의 저점이었죠. 네. 21년, 22년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죠. 네. 그럼 이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2년 후가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의 저점이었고 20년, 22년까지 22년, 23년은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이 추세가 2년을 격차를 두고 타임렉이 작용하니까 그럼 22년, 23년, 24년 공급량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공급량은 많고 수요는 냉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꼭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한 6만 호 가량이에요. 매월. 그죠? 근데 이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될 때 결과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21년에 미분양 주택이 그냥 머물 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죠. 네.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을 때, 이렇게 빨리 치솟은 적이 있나요? 공급은 쏟아지는데 매수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을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기조는 공급 물량과 맞물렸을 때 저는 6만 호를 당연히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집값 조정은 뭐 피할 수 없다. 계속 조정될 것인데,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계속 야기되니까 23년에도 계속 조정된다. 근데 조정의 끝자락이 언제인지는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뭐 2월, 3월, 4월에도 부동산 시장만큼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총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세 가격 증감률, 아파트입니다. 이 증감률 그래프를 보시면 20년에 폭등했었죠. 그리고 21년엔 상승세가 둔화됐었죠. 그리고 22년에는 크게 하락했죠. 이 그림이 결국 이 미분양 주택의 흐름하고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연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점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률의 저점이 다져지는 모습이지 않나. 저는 과거에 한 몇 개월 전에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전세 가격 등락률 마이너스 뭐 0.6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최근 11월 이래로 하락률이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 정도의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의 저점이 아니라 매매 가격 증감률의 저점이라는 거죠. 증감률이 0에 이를 때 이때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한 7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수직 상승하더라도 7개월이 걸려야 이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플러스 0 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갈짓자 행보 혹은 추가적인 이 하락률의 하락, 이제 하락률의 하락입니다. 매매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하락률이 추가적으로 하락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표가 정말 말 그대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그리고 0에 부합할 때까지 언제 어느 만큼의 시간이 걸리면서 그에 부합할 때까지 올라가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시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보다는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시점을 23년에는 안 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조기에 단행되거나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올 수도 있다. 모든 사이클이 조금 빨라졌잖아요. 네.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년 내내 떨어질 것으로 전제하지만 떨어지는 그 정도가 23년 연내에 뭐 어느 정도 종식될 수도 있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20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만 20년까지는 안 떨어지는 20년 그 수준으로까지는 안 떨어지는 21년 수준으로까지는 올 수 있어도 20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지금 현재 가늠을 하고 있는데 23년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 동향 이런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절한 그런 매수 시점,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